어디서도 하기 힘든 돈 이야기 마음껏 털어놓는 시간. 저축, 재테크, 연금, 보험 등등 한 주간의 궁금증까지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두 분의 재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슬기로운 재무 생활. 도깨비처럼 나타난 두 분입니다.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주는 오빠, 재무 전문가 김수영입니다. 네,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주는 아빠 윤성혁 전문가입니다. 매주 금요일 슬기로운 재무생활 시간, 동키분들이 한 주간에 털어놓은 여러 가지 재무 고민들을 모아서 두 분이 정말 금 나와라 뚝딱처럼 고민 나와라 뚝딱 이렇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에요. 저희가 몇 가지 고민을 가져왔는데 먼저 김수용 전문가께서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896님의 고민인데요. 준비되셨죠? 네. 변액보험이 노후 대비를 위해 좋다고 해서 들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납입 중이에요. 10년 납입 상품이고요. 현재 6년째 납입 중인데요. 다행히 수익률은 조금 난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목돈이 필요해 정리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2달 동안 안 내면 실효라고 하는데 실효라면 그동안 낸 돈도 돌려주지 않는 건가요? 이번이 2달째인데 내는 것도 벅차고요. 그냥 정리를 해버릴까 고민이 큽니다. 라는 얘기를 주셨어요.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은요. 지금 어느 정도 다행히 수익률이 낮다고 하시니까 이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적절한 펀드 변경이나 추가 납입을 통해서 수익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상태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해지하시는 것보다는 중도 인출이나 약관 대출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필요 자금을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도 인출, 약관 대출은 대부분 아시는데 중도 인출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목돈을 1년 이내로 짧게 쓰시고 이걸 다시 상환하실 계획이라면 이자가 발생하더라도 약관 대출을 이용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걸 좀 길게 몇 년 쓰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중도 인출이나 납입 중지 기능을 활용하시는 게 더 유리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중도 인출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돈을 뺏쓰는 거고 약관 대출은 말 그대로 보험을 대상으로 이자를 내면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뜻 듣기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중도 인출이 더 유리해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이 중도 인출을 받으면 내가 들어가 있는 적립금의 일부를 쪼개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눈덩이로 비교하면 눈덩이를 쪼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세 상승장 같은 데 걸려서 쭉 내 적립금이 올라가는 상황에 그걸 쪼개버리면 사실은 별로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겠죠. 그러니까는 단기적으로 뺐을 거라면 약관 대출이 더 유리하고 장기적으로 돈을 내가 뺐을 것 같다. 그러면은 중도 인출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중간에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좀 가슴이 답답하네요.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지하지 아니고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납입 중지 기능도 있거든요. 납입 중지 기능은 보험사마다 좀 상이하긴 한데 대부분의 이런 변액 연금 같은 경우는 10년 납 기준 반 이상, 5년 이상 납입을 해야지 납입 중지가 가능한데 지금 문의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6년을 납입하셨으니까 납입 중지도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해 주시고요. 자, 이번엔 윤성혁 전문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572님께서 굉장히 건실한 청년이세요. 조그마한 과수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귀농 청년입니다. 얼마 전에 지인 설계사로부터 보험 가입 권유를 받았는데요. 제가 간혹 1톤 트럭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직업을 농부가 아니라 화물차 운전자로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험료 차이가 꽤 크던데 트럭은 정말 가끔씩 농작물을 나를 때만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도 직업란에 농부가 아니라 화물차 운전자로 가입을 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 맞습니까?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일단 정답은 맞습니다. 하시는 일이 지금처럼 여러 직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위험 등급, 상해 등급이 높은 직업군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측정을 합니다. 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지난번에도 있었는데요. 회사 대표신데 간혹 이제 납품하실 때 직원들이 바쁘면 본인이 1톤 화물차 운전을 직접 하실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분도 사무직 관리자라는 직업이 아니라 화물차 운전자로 가입이 되는 것이죠. 네, 또 뭐 음식점을 운영하시는데 요리도 간혹 종종 하신다면 역시 경영 사무직이 아니라 조리사라는 직업군으로 책정이 됩니다. 만약 이 직업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해당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게 될 경우 보험금을 받기 힘들어지거나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이게
내가 운전을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네. 들어서 이분은 농부신데 1톤 트럭도 하고 뭐 경운기도 때때로 하고 뭐 트랙터 운전도 때때로 한다. 뭐 그러면은 이런 거는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당히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일단은 보장의 범위가 서로 이렇게 합쳐지는 거랑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할 것 같아요. 가령 본인이 자가용 승용차도 운행하는데 영업용 화물차도 운행한다. 그러면 보험 가입할 때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로 가입하면 자가용 승용차는 함께 보장이 돼요. 근데 경운기나 트랙터는 엄밀하게 해서는 자동차가 아니라 농업기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경운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약관상 뭐 기타 교통수단으로 해석해서 보험금이 지급된 판례가 있긴 하지만 엄밀하게는 뭐 포크레인, 트랙터와 같은 기계는 자동차와 달리 판단하여 경운기 종합보험과 같은 별도의 보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계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승용차도 운전하고 승합차도 운전하고 오토바이도 운전한다면 그중에 가장 위험한 직군으로 보험회사에 등록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역시 어떤 질문을 드려도 막힘없이 대답을 해주시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금요일에 슬기로운 재무생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소비자는 잘 모르고 전문가는 잘 아는 보험 가성비 한눈에 파악하기 꿀팁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의 가성비. 자,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리모델링을 결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가성비죠. 네, 맞습니다. 제 방송 때도 수차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보험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것이다. 즉 가성 대비 성능, 가성비가 좋은 보험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상품인 거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다들 아시겠죠.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내가 이 보험을 가입해서 총 얼마를 보험료로 내고 나중에 내가 보험금을 받을 때 얼마를 받게 되는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단순한 계산만 하더라도 보험의 가성비가 좋은지 나쁜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네.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도 내가 가입한 보험 내용이나 보험 증권이 있다면 이거 한번 펼쳐놓고 함께 보시면서 계산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쉽게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가령 월 5만 원짜리 치아보험을 가입한다고 할 때 10년 납, 10년 만기로 치아보험을 가입한다면 총 얼마를 내게 될까요? 5만 원짜리 10년 600만 원. 그렇죠. 총 600만 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치아보험에서는 임플란트나 크라운 치료를 할 때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내가 10년간 임플란트나 크라운을 몇 개를 해야 보험료 이상을 받을 수가 있죠? 12개? 네, 맞습니다. 12개 이상을 해야 보험 가입한 보람이 있다는 계산이 나오겠죠. 이게 10년 안에 12개 임플란트나 크라운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가 진짜 안 좋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치아보험은 가성비가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를 총 납입을 하게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고 보험금으로 내가 얼마를 타야 되는지, 즉 어떻게 망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된다. 그럼 차라리 이 돈으로 내가 저축을 하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는 가성비 떨어지는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걸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경우는 총 납입 보험료, 내가 내는 총 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매달 내는 월 납입 보험료랑 이걸 비교하기 때문이죠. 매달 5만 원의 치아 보험이라면 솔직히 이거 보험 가입 안 한다고 그 5만 원 뭐 잘 모아둘 것 같지도 않고요. 치과에 가면 목돈이 한꺼번에 깨진다고 생각하니까 매달 내는 5만 원과 임플란트 보험금 50만 원을 단순하게 비교하시는 거죠. 이게 보험을 가입하는 게 이 남는 장사네 이렇게 잘못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총 납입하는 금액이 아니라 단순히 매달 내는 보험료 그리고 지급받을 보험료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러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적으면 적을수록 가성비 계산도 잘못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간혹 주변에 보면 이른바 자잘자잘한 보험, 즉 뭐 10,000원, 20,000원짜리 맞아. 보험들을 여러 개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월 10,000원짜리 보험인데 골절되면 50만 원 지급, 뭐 이런 보험 상품들이죠. 이런 거 가입하겠다. 그렇죠. 보통 이런 경우 갱신형 보험이거나 납입 기간이 25년, 뭐 30년으로 길게 되어 있을 때가 많은데요. 그럼 쭈디, 만약 갱신형 보험이라면 총 납입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와, 이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갱신이 얼마 될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내야 되냐 이런 것도 계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보장 기간이 종신이고
영원히 사실 수 있다. 물론 그럴 수는 없겠지만요. 무한대로 보험료를 내게 되겠지만 일단 저희는 이걸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계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100세까지 살면은 그렇게 사람이 사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계산하는 뭐 110세, 120세 이런 평균 여명 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정확한 통계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보시면 되거든요.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여성이 한 88.5세, 남성이 한 83.5세 정도 지금 현재 살고 계신 거죠, 여명이. 근데 지금 만약에 한 50세 기준이라면 정말 100세를 넘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납입 보험료 남아 있는 걸 계산한다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보다 납입 보험료가 적게 계산될 때가 많죠. 그래요? 왜냐하면 갱신형 보험은 고정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오를지 모르잖아요. 갱신할 때마다 올라간 보험료를 계속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험료로 계산을 해버리면은 이게 더 적게 계산이 될 때가 많다. 그러니까 갱신형은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현재 납입 중인 보험료로 100살까지 낸다라고 계산할 때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납입을 하게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겠네요. 한눈에 파악하는 보험의 가성비 여러분도 꼭 기억을 하셔서 이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나서 보험의 가성비를 꼭 확인하시면서 보험을 가입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 들어볼 이제 오늘의 사연도 이 관련된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실제 저희가 상담한 돈키호테 청취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예, 보험을 가지고는 있는데 조금 과한가 싶기도 하고 과연 내 보험이 적절히 잘 가입되어 있는 건지 알아보고 싶기도 하고요. 뭘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도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신청을 하신 건데요. 또 잘못 가입됐다면 점검을 통해 바로잡고 싶지만 가성비 높은 보험을 판단하는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고민이 깊으셨던 사례자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내 얘기와 비슷하다면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남 얘기가 아니죠. 마치 내 얘기를 옮겨놓은 것처럼 비슷한 우리네 사연입니다.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프와 사별하고 홀로 30대 외아들하고 살고 있는 60대인데 한창 사춘기 때 엄마를 잃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게 해주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까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마침 이제 보험회사에 들어간 친구를 통해서 보험을 많이 가입했어요. 저도 사정이 풍족하진 않으니까 큰 건 못 들고 몇만 원짜리 보험들로 가입하고 그랬죠. 친구가 좋은 상품 나왔다고 하면은 또 가입하고 뭐 그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보험료가 제법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방송 듣고 문득 이번 기회에 어떤 보험이 가입돼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보험료가 80만 원이 넘더라고요. 이 돈이면 차라리 아들 맛있는 거라도 더 사주고 여행이라도 한 번 더 갈 걸 하는 그런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착하고 성실하게 자란 우리 아들하고 제 보험을 좀 점검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신청합니다. 그리고 저축은 적금으로 모아둔 4,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따로 노후 준비는 못한 상황이라서 이 돈으로 은퇴 후에 살아가야 하나 좀 걱정입니다. 분명 비싼 보험은 부담이 돼서 저렴한 보험으로 골라 가입을 한 건데 하나하나 더 해보니까 이미 내가 들고 있는 보험이 한 달에 80만 원씩 나가더라. 이건 너무 큰 충격이네요. 내 사정 뻔히 아는 그 친구분한테 배신감도 클 것 같고요. 예, 그렇죠. 뭐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번 수입을 아깝게 보험료로 너무 많이 내고 계셨어요. 게다가 아버님만 82만 원 정도, 아드님도 24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나입하고 계신데요. 합쳐서 그러니까 100만 원이 넘는 것이죠. 예, 보장 내용도 좀 많이 아쉬웠는데요. 분석해 보니까 갱신형 보험들도 상당수 섞여 있었어요. 즉 지금 내는 보험료도 벅차지만 결국엔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험료가 올라가서 결국엔 해지할 수밖에 없는 보험 구성이었죠. 아니 사연 들으면서 80만 원이라 그래서 이거 높다 했는데 아버님 혼자만 80만 원이었고 야 아드님까지 하시면 100만 원 이상. 아니 왜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하신 거예요? 네, 일단 아버님의 경우에는 보험료도 많았지만 상품 개수도 너무 많았어요. 암보험, 치매보험, 실손보험 해서 무려 17건의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월 10만 원이 넘는 보험은 놀랍게도 한 건밖에 없었고요. 나머지 보험은 적게는 10,000원부터
많게는 뭐 7, 8만 원까지 자잘자잘하게 쪼개져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가입하시게 된 연유를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막역하게 지내시는 친구분이 젊은 시절에 보험회사에서 근무하시게 되셨다고 하네요. 사연자분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외아들과 함께 혼자 사시니까 나라도 아프기라도 하면 애는 어떻게 키울까라는 걱정에 친구분이 권하는 보험을 대부분 하나 둘씩 계속 가입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친구분이 또 다른 보험회사로 이직하시게 되면 또 새 보험회사의 상품들을 여러 개 또 가입하셨다라고 하고요. 결국 본인도 현재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뭐 거기다가 아드님도 상황이 심각했어요. 왜요? 다른 것보다 실손보험이 없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니 아드님 보험료가 24만 원인데 가장 기본이라고들 말씀하시는 실손보험이 없었다. 이 얘기는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4부에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 3부 마무리하면서 20년 동안 홀로 아드님을 키워오신 60대 아버님의 사연 들어봤죠. 근데 보장이 좋다라는 친구분의 말만 믿고 계속 가입에 가입을 거듭해 오다가 결국은 아드님과 아버님 이 부자의 보험료가 100만 원이 넘게 가입을 하고 계셨어요. 이것만 해도 충격이었는데 이 보험들이 갱신형 보험이 많다라는 것도 충격. 그리고 또 아드님은 2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면서 실손이 없었다. 이것도 충격이었어요. 아니 왜 실손이 없었어요? 네, 아드님이 뭐 지병이 있던 것도 아닌데 실손이 없었어요. 이게 저희도 희한해서 이게 왜 없는지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아드님이 원래 4건의 보험이 아니라 아버님처럼 더 많은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4개가 아니라 그 이상을 가입하고 그렇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도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분들한테 뭐 계약자 변경을 해서 보험을 넘겨주면 자녀분들이 이걸 파악도 안 하고 해지를 하거나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비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드님도 그런 케이스인 거죠. 같은 보험회사의 같은 이름이거나 비슷한 이름의 보험 상품이 여러 개가 더 있었는데 보험료가 많이 나가서 이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본인이 그냥 스스로 판단하신 거죠. 보험사의 비슷한 이름의 보험 상품은 이거 없애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해지해버린 상품 중에 정말 안타깝게도 실손 특약이 들어가 있는 보험 상품이 있었던 거죠. 아 그러면 아드님도 지금까지 본인이 가입하고 있던 게 어떤 상품이고 어떤 게 어떤 보장이 되고 이런 거 잘 몰랐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분석하면서 실손 보장이 없네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제가 실손이 없었나요?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되물으시더라고요. 뭐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니까 정확하게 실손 보장이 어떤 보장인지조차 잘 모르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보험회사의 비슷한 상품 이름만 보고 중복되어 가입했구나라고 오해하셔서 그냥 해지한 거죠. 저희가 보장 점검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좀 의외로 많습니다. 꼭 갖춰둬야 될 보험을 해지하고 오히려 중요도나 가성비가 떨어지는 보험을 유지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죠. 네, 그리고 문제가 조금 심각한 건 현재 아드님의 경우 병원 치료력이 최근 치료력이 있는 거죠. 한 2년 정도 전에 내시경 검사 중 대장 용종이 발견돼서 대장 용종을 제거하셨고요. 그리고 작년 초에 머리가 아프고 좀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서 CT 검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실비는 모든 보험사가 조금만 아파도 가입을 꺼리죠. 이렇게 되면은 현재 실비 가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죠. 아니 CT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꺼려진다고요? 너무한다. 전문가님들이 사실 여러 번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이게 어떤 보장을 가입하느냐에 따라 심사의 난이도가 달라진다. 근데 실손은 심사 기준이 참 까다롭다. 그러니까 함부로 해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해주셨었는데 이렇게 검사를 받은 것만으로도 가입이 좀 꺼려질 수 있다라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결국 아드님의 경우에도 결국은 월차를 내고 작년에 검사받았던 병원들에 다시 가서 당시 CT 검사 결과지와 초진 차트 그리고 현재 상태 소견서까지 모두 다 다시 준비를 해서 보험회사로 제출해야 하는 아주 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용종 제거 치료 이력 때문에 이번에 새로 가입하는 실손보험회사는 대장과 직장 부위에 3년 부담보, 즉 3년 동안은 해당 부위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 못 받는다는 조건으로 겨우겨우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죠. 야, 우리가 생각할 때 용종 제거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대장 쪽은 3년 동안이나 결국 보장을 못 받는 그런 조건까지 걸어서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제 실손에 가입을 하시게 됐는데 이런 표현 방송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치사합니다.
진짜 치사합니다. 3년 동안이나 보장도 안 해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왜 아프기 전에 잘 가입했던 실손까지 해지를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셔가지고 부담보까지 이렇게 또. 예. 자,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동키 여러분도 혹시라도 보험료가 너무 많아, 부담스러워, 매달 보험료 때문에 나는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해 하는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정리도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했을 때 정리를 해야 되는 보험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필요한 보험들, 그래서 나중에 괜히 이런 혹까지 붙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문가에게 맡기고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면 전문가는 나한테 필요한 것만 남기고 필요 없는 걸 없애라고 조언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을 만한 전문가를 저희가 소개해 드립니다.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병원 갔다 와야지, 초진 뭐 또 떼왔다고 하셨죠. 그런 거 다 떼와야지, 거기다 결국은 부담보라는 혹까지 붙이시고 속이 상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자, 어쨌든 두 분의 보험을 두 분이 잘 바꿔주셨겠죠. 이 부자의 보험을 김수용, 윤성혁 두 분이 계속 두 분 하니까 두 분 전문가가 잘 바꿔주셨으리라 믿고 아버님부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나요? 네, 아버님의 경우에는 서두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 17건의 보험에 한 82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이게 혼자 내시는 보험료는 매우 부담스러운 보험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 실손을 제외하고도 7건의 상품이 갱신형 상품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늘부터 오르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납입해야 할 자녀 보험료가 계산을 해보면 무려 1억 9천만 원이 넘게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에는 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2세대 실손이라서 보험료가 막 껑충 올라버린 보험은 실손 전환을 통해서 보험료를 좀 낮춰 드렸고요. 갱신형으로 있던 뇌혈관과 심혈관 보장들도 비갱신형으로 바꿔드리면서 보장은 강화해 드렸습니다. 역시 빠져 있거나 뭐 갱신형으로 있던 수술 보장들도 비갱신형으로 바꿔드리고요. 주택화재 보험도 3만 원에서 6,900원으로 변경을 해드리면서도 가전제품 수리비처럼 비어있는 보장을 꽉꽉 채워드렸죠. 이렇게 조정을 해드리더라도 보험료는 모두 합해서 월 32만 원으로 바꿔드려서요. 종전에 비해서 무려 5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절약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문자창으로 실손이 너무 많이 올라서 해지를 할까 망설이십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인데 해지는 절대 안 돼요. 전환을 하시면 몰라도. 그리고 이게 왜 실손 기존 게 좋은데 너무 금액 때문에 해지를 해야 되나 전환을 해야 되나, 근데 전환하면 너무 혜택이 안 좋은데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액 때문에 그러시면 다른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아버님의 경우는 이렇게 고쳐봤고요. 아드님은요? 네, 아드님은 현재 4가지 상품에 24만 원대의 보험이었는데요. 이 중 2가지 상품이 갱신형이었습니다. 뇌혈관과 심혈관은 300만 원으로 너무 적게 되어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보장인 실손이 없다는 게 큰 문제였죠. 뭐 천만다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손은 부담보 조건으로 다시 가입을 할 수 있었고요.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던 갱신형 보장들은 모두 비갱신형으로 바꾸면서도 뇌혈관과 심혈관 보장 그리고 수술 보장들도 보완하거나 강화했는데도 월 15만 원대면 충분했습니다. 종전에 비해서 대략 10만 원 정도의 월 보험료를 줄일 수가 있었죠. 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아까 아버님이 저희한테 부탁하셨던 하나의 더 미션이 있죠. 맞아요. 네, 은퇴 이후에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보험료만 줄여도 끝이 아니라 줄인 보험료로 원래 원하셨던 재무 목표도 저희가 도와드려야겠죠. 일단 두 분이 줄인 보험료는 월 보험료는 한 60만 원 정도잖아요. 네. 그리고 기존 보험을 정리하면서 확보한 해지환급금 등의 목돈이 한 2,5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아버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위에는 노후 준비가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런데 연세가 있으셔서 지금부터 월 납입 연금으로 준비하기에는 이게 거치 기간이 있으니까 연금 수령 시기가 너무 늦어지죠. 따라서 이번 보험 분석을 통해 확보된 목돈 2,500만 원과 기존에 갖고 계시던 4,500만 원의 시드머니를 합해서 일시납 연금으로 준비를 해드렸거든요. 한 번에 넣어놓고 그렇죠. 거치만 하는. 이렇게 되면 5년 후부터 매달 33만 원 정도의 연금을 종신토록 돌아가실 때까지 고정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일시납 연금과 일반 연금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요거는 저희가 이제 목요일 시간을 통해서 연금에 대해서 또 한번 짚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언제나 전문가 보장 분석 결과를 들으면 우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금액은 줄어들죠. 그러면서도 뭔가 여윳돈이 생기니까 내가 그동안에 못 해왔던 거, 뭐 애들 교육자금이라든가 아니면 내 노후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금전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오늘도 의심이 가는 보험들에 대한 꼼꼼한 분석, 그리고 부담스러운 보험은 가성비가 높은 보험으로 확 줄여서 다이어트도 확실히 시켜주셨고요. 그렇게 생긴 여력으로 이 아버님께서 그동안 고민만 하시던 그 노후 대비까지도 확실하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네,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꼭 보장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한 푼이라도 덜 내고 보장 범위에 구멍이 없으면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가성비 있는 보험이겠죠. 저희 전문가들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둘째, 네, 보험료가 많아서 혼자 정리하시다가는 꼭 필요한 보장을 나도 모르게 함께 정리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장 점검받고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가면서 보험으로는 걱정할 일이 없이 만들어 드릴게요. 네, 두 가지 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요일마다 여러분의 재무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두 분, 슬기로운 재무생활 김수영 전문가, 윤성혁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